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삼성전자 볼 텐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은 여러분들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모멘텀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 하락 변동성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더욱더 급락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이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 있겠죠.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 2% 하락, 그리고 폐장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7%에 가까운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위치를 봤을 때는 어때요? 전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만들어졌다가 V자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 차례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 추세가 하단으로 방향성이 결정된 게 아니고 단기적인 이 변동성 안에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추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도 현재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서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이전에 언급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 가이던스가 300억에서 320억 달러.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측 기대치를 상회를 했다. 매도 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수치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서 매도 측의 기대치는 상회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수치가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겠다. 이런 매수 측의 또 기대치도 있겠죠. 330억에서 35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이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블랙웰의 제품 수율 및 출시 최적화. 이러한 비용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이전에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이 영향을 언급을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실적이겠죠, 여러분들. 4분기에 엔비디아가 이 블랙웰 칩이 4분기에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공급망 조사에 나온 이 수치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단기 투자자 기대에 대한 반응에 가깝고, 향후에 몇 개월 동안의 주가 추세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라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기대치에 따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에 따른 이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블랙웰 칩이 4분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확인된 것은 GB200 출하 지연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고, 향후 몇 개월 동안 주가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자, 엔비디아 목표 주가 144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야기를 했고요. 자, 블랙웰이 약간 늦어졌으나 자, 고객들은 여전히 매우 긍정적으로 자, 받아들이고 있다. 다음 분기에 소량의 예정돼 있고 이후에는 명확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 자, 일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H200을 더 많이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고, 자, 수요가 전망을 끌어올릴 것이다. 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HBM3E에 대한 병목 현상이 작용하고 있다. 자, 특히나 H200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강력하고 향후에 3분기 매출 자, 10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이렇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부분 자, 확보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주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루프 캐피탈이라는 곳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 175달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130달러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에서 30%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이유를 봤을 때에도 자, 8월 5일에 처음 언급을 했듯이 블랙웰이 실제로 지연되었음을 우리 연구는 시사를 하고 있고, 즉 그 가운데서 지연 기간이 90일이 아니라 120일 정도일 수 있겠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다. 4분기부터 블랙웰 출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이유가 뭐냐? TSMC에서 자, 하퍼 수율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자, 올 가을 동안에 증가할 자, 하퍼 생산량이 블랙웰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 손실 전부 다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25년도 상반기, 26년도 회계연도 동안에 더 많은 하퍼 생산으로 인해서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우려감을 지울 수가 있을 만큼의 자, 이런 결과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175달러까지 목표 주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멜리어스라는 곳에서도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160달러면 현재 구간 안에서도 자, 10%에서 20% 자,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이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블랙웰에 대한 자, 이 우려감이 있지만 결국엔 다른 쪽에서 이 부분을 메꿔주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이 쌍바닥을 찍고 이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자, 타점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해서 자, 이슈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죠. 자, 엔비디아가 내년에 HBM3E에 대한 사용량 85% 폭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자,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8단에 대해서 퀄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12단도 동시에 퀄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8단에 대한 부분들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자, 12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HBM4까지 이어지는 자,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기대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또 AI 가속기에다가 HBM3 자, 12단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자, 삼성 쪽에서 12단 제품에 대해서 최초로 개발한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신형 HBM 관련해서 자, 동등한 입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자, 이렇게 경쟁할 만큼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제까지는 HBM3E에 대한 8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에 뒤처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2단부터는 동등한 위치에서 그리고 HBM4부터는 오히려 앞서 나갈 수가 있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뭐 매도할 시점 절대 아니고 기회로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 보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겠죠.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런 변동성 안에서 그동안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외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유 비중을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자, 56%의 비중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들이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이런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서 개인들이 투매를 유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 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창구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너무나도 이러한 부분들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일부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이 이탈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체크를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60거래일, 자, 3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보면 메릴린치를 비롯해서 JP모간, 맥쿼리증권, UBS증권, 왼창고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을 보면 자, 6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던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변동성 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변동성 안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물량을 매집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추가적인 이 매수 타점 관련해서 고려를 하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오랜 기간 자, 물려 있었던 이 매물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구간에서 묶여있던 20년도부터 4년 이상 자, 묶여있던 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자, 그 자리에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특히나 이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추세 하단을 자, 이탈을 하면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변동성이 안에서 추세 하단을 이탈을 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추세 상단으로 올라 세우면서 추세를 막고 떨어진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한 움직임, 다시 한번 이 부분 우상향을 이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수급적인 분석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자,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세한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 가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무래도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 이러한 상세한 분석과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자,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함께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만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 이제는 어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 와 있고요. 또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어디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 또다시 포기하고 끝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이런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또 계좌 망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있다가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앞으로 하반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시점이 절대 아니고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 다시 한번 극대화해 가야 된다.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체할 시간 전혀 없습니다. 자, 추가적인 대응을 해 가야 된다. 손 놓고 있을 시간 절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삼성이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셔서 수익 만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만 여러분들 남겨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제가 체크하고 나서 가격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분석된 자료 관련해서도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효율적인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자, 늦지 않게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추가적으로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계좌 상황도 자, 힘든 상황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추가적인 대응을 드릴 거고,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계좌 회복하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죠. 자, 이 종목도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이고, 자, 이 종목 중요한 것은 급등 시기가 가까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